127페이지 진도북. 네. 4-2번이요. 솔직히 안 해줘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네, 세아가 쓸데없이 질문을 하셔서. 네, 자, 이렇게 그냥 같은 거죠? 네. 2a-1은 5고, 이렇게 같은 거죠? 3은 3분의 b니까, 얘 방정식을 계산하시면, 6이어서 a가 3이고, 얘도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b가 9죠. a 빼기 b니까, 3 빼기 9여서 답은 마이너스 6. 뭐 이게 이해할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치임새를 놓고 그러세요. 네, 몰랐어요. 네, 솔직히 할 수 있었잖아요. 몰랐습니다. 다음. 네. 아주 치사하세요. 자, 3번이요. 점 찍는 거죠? 0,4면 여기가 A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 여기가 B고, 3, 마이너스 2면 여기가 C고, 그래서 이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6이어서 5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답은 1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내면 할 수 있죠? 왜 2분의 1이에요? 삼각형이니까요. 아, 맞다. 이게 아 맞다 할 일이에요.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129페이지 7, 8번이요. 자, 7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가 제1사분면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쓸 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시면 안 돼요. A가 양수, B도 양수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네, 그냥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음 각 점에 제 몇 사분면에 있냐. 그럼 이거 쓰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면 부호 반대는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도 음수라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A가 얘는 그러면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양수 음수면 몇 사분면? 네, 4분면 똑바로 얘기하네요. 제3, 제3사분면이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제4사분면. 네, 맞아. 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몇 사분면? 제2사분면. 이게 1번, 이게 2번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8번도 똑같은 저게 방식이겠죠? 답이에요? 네. A가 음수고 B도 음수죠. 3, 4분면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거예요. 마이너스 B도 양수인 거고.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음수 양수죠? 그러니까 제2사분면. 얘는 뭐냐? 양수 양수죠? 제1사분면. 이렇게 보여요. 네? 아, 제 3, 4분. 네? 네? 왜요? 왜요? 아, 나 뭐 잘못 봤어요? 음수 양수잖아. 제2사분면 맞잖아. 왜? 왜? 뭐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기해, 빨리. 네? 얘기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 플러스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네. 몇 사분면이냐? 그러면 이거 먼저 써놓고 하는 거예요. 네. 저거 써놓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냥 푸시는 거 아니고. 됐나요? 됐어요. 좀 외우긴 하셨어요? 저번 시간에 이 부분? 저요? 봐요. 네. 왜 찔려요 또? 아,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아니에요. 시연이 쳐다봤어요. 아, 네. 왜요?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나 눈 깔고 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왜 쳐다봤니? 죽이려고 아주 그냥.
자, 뭐 여기는 지금 62페이지 6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가 음수고 B도 음수죠. 3, 4분면이니까. 그거 외워야 돼요? 그럼 안 외울 거예요. 네, 자, 네. 아, 안 외우고 누가 알려준대요.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A 곱하기 B도 있네요. 그러니까 음수끼리 곱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A, B가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1사분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다른 분들도. 네. 요거 나오죠, 당연히. 전문평가에는. 네. 틀리는 거죠? 뭘 어떻게 해요? 아, 네. 맞았어요. 네. 잘 들려요. 네 목소리 겁나 잘 들려. 완전 잘 들려. 확성기 같아. 자, 와, 최대한 작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겁나 커요. 네. 좋아요. 네. 네. 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갈게요. 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프의 해석이에요. 자, 그냥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기는 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문제 읽고 푸는 겁니다. 솔직히. 자, 좌표만 이제 확인할 수 있냐. 근데 좌표를 앞단원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뜻을 알아보자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XY와 같이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을 우리는 변수라고 한다. 뭐 용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뭐 쭉 읽을게요. 변수와 달리 일정한 값을 갖는 수나 문자를 상수라고 한다. 네. 그래프는 뭐 이런 게 그래프죠. 지금 점 찍어주는 게. 그러니까 좌표 평면 X축, Y축이 있으면 좌표가 있으면 점을 찍어라. 근데 좌표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가 하나씩 좌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 순서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네, 자, 그래서 순서쌍이 1,6, 2,5, 3,4, 4,3, 5,2, 6,1이다. 그럼 그걸 이제 그냥 다 것만 찍는 거. 이거 이으시면 안 되죠.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찍어놓고 뭐 선을 긋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고 이제 하는 거예요. 문제 쭉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글이 기온이 24도씨인 지표에서 어느 특정한 높이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일정하게 낮아진다. 뭐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네,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기압도 낮아지고. 다음은 지표로부터의 높이가 x일 때 기온 y,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x가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좌표죠. 자, 그래서 1번에 이거 순서쌍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0,24, 그 다음에 1,18, 그 다음 2,12, 3,6, 4,0이 1번 답이 될 거고, 이걸 이제 찍어야죠? 여기랑 1,18이니까 여기랑. 그러면 이제 규칙이 좀 보이셔야 돼요. 그냥 뭐 세 칸의 대각선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안 봐도 세 칸의 대각선 이렇게 찍힐 거예요. 하나하나씩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규칙 차에서 그냥 바로바로 칸의 개수만큼 이렇게 찍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게 2번 답이었어요. 별거 없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어떤 물체가 X시간 동안 시속 Ykm로 움직인다. 당연히 X가 시간이고 Y가 킬로미터라면 네.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속력이 뭐 일정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차를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예로 나와 있는 거 생각했을 때 차가 멈춰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천천히 가다가 속력이 빨라지겠죠, 점점?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줄어든다. 이게 요 모양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이제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린다. 근데 거기가 뭐 시속 80km야. 그러면은 계속 80km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일정하다고. 그 다음에 얘는 지멋대로 간다. 이 얘기겠죠. 네. 빨리 갔다 멈췄다, 빨리 갔다 멈췄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둘 다라고 할게요. 자, 네. 자,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는 일정한 거고, 이렇게 직선은, 곡선은 천천히 가다 갑자기 이제 줄어드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빨리 가다 갑자기 천천히 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점점 느리게 간다. 점점 빠르게 간다. 이런 모양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이제 한 번씩 보시고.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자, 다음 각 상황에 대한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흰 쌀밥 100g의 열량이 150kcal 있대. 흰 쌀밥 Xg의 열량. 뭐겠어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밥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겠죠? 그럼 뭐겠어요? 니은이겠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뭐 하라는 거야? 아, 그냥 고르라는 거죠? 네. 자, 삑사리 내지 마시고. 더운 날씨 도서관에 에어컨을 켠지, X분 후에 도서관의 온도는 그러면 뭐겠어요? 표에서? 디귿이겠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죠. 보통 에어컨 틀면 뭐 예를 들어, 온도를 22도로 설정을 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22도가 돼야죠. 이제 왜 내려가요? 더우니까 에어컨 켰겠죠. 추운데 에어컨 키겠어요? 이해하시고 계신 거죠? 살짝 창피하시죠? 네. 얘가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에요. 기억은 그럼 어떤 걸까요? 어? 3번이 있었어요? 네네, 3번이 있었군요. 네. 지혜가 체육관에서 일정하게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뛰었다가 이게 이제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런닝머신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뛰다가 다시 빠른 거 좀 유지하다가 네, 다시 천천히 뛰다가 계속 이거 반복. 네, 런닝머신에 이런 그냥 코스가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얘는 기억이다. 뭐 솔직히 뭐 할 게 없죠? 그냥 읽고 찾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그냥 한번 또 읽어보면요. 예로 나와 있는 게 다음은 호재가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가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간 X분과 집으로부터 호재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 집에서 학교를 가고요. 학교에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왔던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기억은 y 값이 일정하게 늘어난 거고 네, 그 다음에 니은은 학교에서 자고 있는 거고 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다 깨서 집으로 온다. 네, 뭐 이 얘기입니다. 니네 학교에서 겁나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돌아요. 네, 그러니까요. 반대로 하세요. 학교에서 조시고, 네. 학교에서 시험을 응. 아니야, 그거는 솔직히 좀 중요하긴 해요. 어느 시간에 잘 거냐. 네. 왜냐면 학교에서 충분히 졸릴 수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졸렸어요. 네.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과목 시간에 그래도 졸아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저희 학교는 추워요. 이게 중요하다. 아, 그래요? 비슷해요.
네. 종류가 두 개예요. 똑같은 수학이 아니라. 수학은 수학이에요. 그런 데도 많아요. 진짜예요. 밸런스가 맞고요. 밸런스가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시간이에요. 네. 근데 딱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들고 있어도 갑자기 선생님이 다 풀었어 이러면서 급발진을 하시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일단 못 자고요. 과학 시간은요. 과학 선생님이 담임쌤이랑 못 자고.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죠. 상관없잖아요. 네. 자, 근데 과학쌤 담임쌤인데 과학을 열심히 찍히겠죠. 파이팅. 과학 시간에 진짜 졸았어요. 헤드뱅이하고 난리 났어요. 뒤에 장난 있는데 헤드뱅이하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왜 이제 걔 상관없다며. 맞긴 해요. 근데 네. 걔는 울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요새 근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근데요, 걔도 헤드뱅이 했어요. 저기요. 상관없어요. 다음 거 하겠습니다. 네. 3-1번 이제 다시 보세요. 네. 그것 좀 놓으면 안 될까요? 네. 다음 그림은 찬호가 집에서 5km 떨어진 도서관에 가기 위해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을 때 걸린 시간이 x분과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다. 자, 출발한 지 6분 후에 집에서 떨어진 거리는 몇이냐 그랬네요. 몇이죠? 6일 때 있는 요점 읽는 거죠? 그래서 2km. 도서관에 가다가 한 자리에 머물렀어요. 이게 머무른 거죠? 네. 몇 분 머물렀어요? 분이잖아요. 4분, 4분? 네. 4분은 뭐예요? 네 분. 자,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거리와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네 번에 안 맞는 거. 출발한 지 일정한 속력으로 2km를 이동하고 이 지점에서 4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몇 분 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잖아. 이게 10분이죠? 10분 동안 몇 킬로 갔어요? 3km 갔죠. 그래서 얘는 총 몇 분 걸렸어요? 20분. 이게 잘할 일이에요. 네. 이걸 못하면 네가 못하는 거야. 네. 자, 알겠죠? 자, 3kg가 요거야. 저게 어떻게 위에서 보면 3kg 아니야? 뭘 어떻게 알아? 여기 킬로미터라는 걸 문제에 나와 있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위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읽어 주셔야 되겠죠. 자,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자, 풀어보세요. 자, 정비례 해볼게요.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좌표로 얘기를 했을 때, 항상 표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x랑 y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x랑 y가, 네, 지금 똑같이 늘어나면 정비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식을 쓸 건데, y는 뭐, ex 뭐 이렇게 식을 쓴다. 문자가 두 개 있는. 이거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도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네모에다가 2에다가 세모를 곱했더니 네모가 됐다 뭐 이런 거. 이게 원래 정비례거든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넣으면 네, 그러면 2가 되고 2를 넣으면 4가 되고 3을 넣으면 6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네, 나타냈을 때 순서상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니까 1,2라고 써야 되고 2,4, 3,6 또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내가 여기에다가 1,2를 찍고 2,4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3,6을 찍었어. 자, 이렇게 찍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모양이 정비례 식인데, 자, 요 식 모양이 있다면, 지금 얘가 점을 내가 3개만 찍었지만, 네, 쭉 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여기에는 분수, 소수, 자연수, 뭐 정수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숫자. 분수가 들어가도 되고, 자연수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찍기가 좀 불편했죠. 왜냐면 분수 찍는 거 힘들잖아. 칸을 또 나눠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수만 집어넣고 있는 거야, 지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수가 들어가도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안 집어넣었으니까 그 점들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점만 찍어라 그러면 점만 찍는 거고, 식만 알려주면 무조건 선으로 이어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는 게 정비례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했는데, y는 ax, 자, 요게 정비례, 이 기본적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할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a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상수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러니까는 x와 y가 비례하게 만들어주는 숫자. 이게 비례상수예요. 그리고 x랑 y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고 3도 넣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ax에 대한 식이 외울 게 좀 많아요. 네,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잘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정비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좌표를 이렇게 써봤을 때 보니까 얘가 2배 하면 얘도 2배가 된다는 게 보이실 거고 1에다가 3배 하면 2도 3배에서 6이 된다는 게 보이죠? 똑같이 배수가 된다. 이래서 정비례야. 그러니까 x가 배수가 되면 y도 같이 배수가 돼야 돼. x가 100배 되면 y도 100배 돼야 돼. 이런 걸 정비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의 값도 2배, 3배, 4배 같이 늘어난다. 네, 우리는 그런 걸 정비례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 사람이 천천히 달릴 때 1분에 지금 8kcal, 열량을 소모한다. 그러면 2분에는 몇이겠냐? 몇이죠? 16이고 3분일 때 24고 4분일 때 32고 5분일 때 4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관계에 있냐?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관계식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면 방금 전에 나타낸 이런 식을 쓰란 얘기예요. y는 ax라는 식을 써서 얘를 구해서 써야지만 식이야. a를 구해서 써야지만. 그래서 얘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거든요. 네, 이거 구하는 방법은 그냥 뭐냐면 얘가 x고 위에가 x고 밑에가 y잖아요. 그냥 x분의 y 하시면 돼요. 이게 a 구하는 식이야. x분의 y. 어떤 거래도 다 똑같아요. 얘 1분의 8에도 8이죠? 2분의 16해도 8이죠? 3분의 24해도 8이죠. 요게 아까 얘기한 비례상수다. 그래서 얘는 1분의 8이어서 a가 8입니다. 그럼 a가 8인 거 왜 구했냐면 식 만들려고 구한 거거든요. 여기에다 무조건 대입하셔야 돼요. 이게 3번. 8x.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식을 구하라고 하면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건 첫 번째, 뒤에 뭐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뒤에 배우겠지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먼저 판단. 그게 첫 번째고 정비례인 걸 알았다면 그럼 무조건 기본 모양이 y는 ax라는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a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구하면 a 구하는 방식이 아까 뭐였어요? x분의 y였고 x분의 y를 해서 a 구했으면 그걸 다시 여기에다가 대입해라. 네. 순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당연히 여긴 다 외울 거예요. 네.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네. 자, 하나라도 빠지면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외우면
그 다음을 못 풀어. 대충 해보시면. 자,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중 y가 x에 정비례한 거 방금 얘기한 대로 정비례 모양 y는 ax 모양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뭐죠? 얘죠. 자, 얘가 반비례예요. 자, x분의 2 이렇게 써있는 게 반비례인 거고. 눈 떠, 예진이. 네. 자, 그 다음에 숫자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정비례인 거고. 자, 근데 이제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게 하나가 있었죠? a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x분의 y죠. 얘가 지금 얘 모양이랑 똑같죠? 네. a 구하는 식. a 구하는 식을 요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비례일 때만 사용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정비례도. 근데 그거 헷갈리시면 그냥 뭐 하시면 돼요? x 이하 역수시키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쓰시면 그냥 누가 봐도 정비례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반비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역수하시면은 x 곱하기 y니까 얘도 반비례예요. 요 식이 반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이거든요. x랑 y 좌표를 그냥 곱하시면 되는 거여서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옆에 2-2번도 같이 할게요. 자, 2-2번도 xy 사이에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또 아니면 x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정원이 뭐가 정비례예요? 또 있을까요? 네, 1번부터 6번 중에. 맞아요. 맞아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2번이 얘가 반비례예요. 6번도 반비례고요. 자, 얘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중2 때 배우는 요 모양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정비례하지 않다. 요것 때문에 정비례하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1점. 요게 없으면 정비례예요. 네. x 뒤에 붙어있는 숫자가 없으면 정비례고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으면 1차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정원이 잘 얘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요 공식이 있다. y는 2x. 요거에 대한 걸 이제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얘에 대한 걸 그리고 싶으시면은, 네, 그러면 이 x에다가 대략적인 숫자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뭐 이거 대입한다고 했지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입하고 싶은 거 대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자, 거기에서 제일 이제 먼저 대입하는 게 0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그려야 되는데 제일 가운데가 0이니까.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먼저 대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0에 제일 가까운 수인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2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수인 2랑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그 다음을 그려야 되면 3이랑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기본적으로 식이 이렇게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는 너네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점을 구하라고 물어보는 거야. 식을 알려준다는 의미는. 그러니까는 식이 있으면 점을 구하시면 돼. 문제 안 읽어봐도 돼. 네, 그냥 점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 얘가 뭐 여기 A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식이 안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식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 알려줄 수 있는 게 그 다음 반대로 점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점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 여기 정비례에서는. 점 알려주면 식 구하시면 되고, 식 알려주시면 점 구하시면 돼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지금 이 얘기죠. 내가 대략적으로 요 점 5개를 찍었지만,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대입하는 건 꼭 이 숫자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분수소수 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점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근데 꼭 얘도 지금 찍은 거 보면은 이런 것만 대입한 거야. 2분의 3분의 2, 2분의 3 이런 것만. 더 다른 분수도 대입할 수 있잖아. 뭐 7분의 2 이런 것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직선이 되는 거다.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이렇게 직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요것만 알려주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얘로 그려야 돼. 그죠? 이걸로 그려야 돼. 이렇게 점만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문제에서 얘를 알려주고 꼭 x가 요거라고 이렇게 정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그리는 방식이 좀 다르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 대입하라고 얘기했냐면, 뭐, x에다 2를 대입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를 대입하니까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됐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안 거잖아요. 그래서 2, 마이너스 3인 여기다가 저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길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특징이 얘가 이제 많아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할 거예요. 특징 이제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될 게 겁나게 많아.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 A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A를 봤을 때 A가 양수야. 그러면은 무조건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A가 음수야.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A의 역할이에요. 요 앞에 부호에 따라서 네, 이 부호가 플러스면 무조건 이쪽으로 지나가야 돼. 1, 4. 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2, 4로 지나가야 돼. 이제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그리고 자, 지금 나와 있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이게 아까 정비례 기본 모양이었듯이 얘의 특징은 무조건 원점 지나야 돼. 왜냐면 얘가 0 대입하면은 y도 0이니까 0,0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0,0은 지나요. 요 식은. 네. 그러니까 저만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방금 내가 2를 대입해서 요 점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 이은 게 지금 이 답인 거예요. 이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외울 거 있다가 다시 다 계속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인데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 위의 점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요거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a였죠? 얘 구하는 식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뭐였죠? 요거 구하는 식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x분의 y. 자, x분의 y 한 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안 나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요거분의 요거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얘는 됐죠.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얘. 요거분의 요거 하면 얘. 요거분의 요거 하면 되나? 네. 마이너스 2의 2분의 3이니까 되네. 기억, 미음, 비음.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가 x고 얘가 y잖아요. x에다 3분의 2, y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걸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a 구하는 식으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신다. 자, 요 얘기였습니다. 그 정도만 오늘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 다음 시간에 여기 나오는구나. 다음 시간에 외울 걸 이제 요거를 잔뜩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오늘도 잠깐 얘기는 할게요. 이제 뭘 외워야 될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얘기할게요. 네. 자, 이제 제가 외워야 될 걸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자, 한번 들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똑같이 설명할 겁니다. 예.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자, 우선은 y는 ax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얘는 정비례구나. 그럼 정비례라는 걸 알면 a 구하는 식이 x분의 y구나 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0,0은 무조건 지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하는 역할이 있었어요. a가 하는 역할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어 양수야. 그러면은 무조건 그림 모양은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A의 값이 음수면요. 얘는 무조건 2사분면 4사분면 지나는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제1사분면 3사분면은 지나고 얘는 제2사분면 4사분면은 지난다.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A의 절대값을 한 게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A의 절대값을 한 게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식이 Y는 3X라는 식이 있고 Y는 X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내가 Y는 X라는 식을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정 가운데 지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대충. 자 근데 Y는 3X라는 애를 내가 그림을 그리면 원점을 지나는데 이 숫자가 크면 가파라져요. 기울기가. 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Y는 뭐 3분의 1X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작으면 그림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그림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거야.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X축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1일 때가 딱 중간이야. 요 A 앞에 숫자가 1일 때가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네,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운 거고요. 1보다 숫자가 작으면 X축에 가까운 거. 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을 했잖아요? 왜 절대값을 한 거냐면, 얘가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분의 1x일 수도 있다.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쪽에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부호는 역할이 있는 거죠. 부호가 하는 역할은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확인하는 역할인 거고, 숫자가 하는 역할이 가파르냐 안 가파르냐를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역할이 지금 달라요. 여기가 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역할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거, 예를 들어 방금 y는 ax가 양수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a가 양수일 때는 점의 이동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까지 x랑 y가 어떻게 이동했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위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좌표가 오른쪽은 플러스고 위로도 플러스니까 네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양수 증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 점의 이동은 증가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a가 음수일 때 이 모양일 때 점의 이동은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점의 이동이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 증가 감소한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요거를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막히는 게 없으시고요. 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죠. 여기 중에서 뭐 몇 개 빨먹고 안 외우면 풀다가 그냥 모를 거예요. 네, 풀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랑 지금 여기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방정식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그냥 풀 수 있거든요. 활용은 아니지만 네,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그냥 끝나는데 여기는 역할들이 다 있어서 그 역할들을 다 외워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해요. 얘네들. 왜냐면 다 못 외우거든요. 외울 거를 다 외우시면 되게 쉬운데 네, 외워놓고 생각만 하시면 엄청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방정식보다 솔직히 여기가 원래 더 쉬워요. 근데 잘 못 외우시면 무슨 얘기 하는지 몰라요. 네.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가 어려워지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처럼 순서를 무조건 제가 푸는 순서를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 순서대로만 계산해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숙제를 내도록